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3나노의 충격적인 수요 감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나노 칩인 A17 프로와 관련해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의 발열 이슈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로 만든 N3죠. 3나노 1세대 노드로 만든 애플의 첫 3나노 칩이 바로 A17 프로입니다. 이 칩이 탑재된 그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발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플 전문가 거밍치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이 거밍치는 일단 그 TSMC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죄 선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애플이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티타늄 프레임으로 바꾼 것을 발열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거밍치는 스마트폰을 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한 애플의 디자인 결정이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스마트폰을 뜨겁게 달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습니다. 이 거밍치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지만 이 완벽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그 발열 방지를 위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그 스로틀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A16 바이오닉에 비해서 인상적인 그 성능 개선이 그다지 없다고 평가받는 A17 프로의 성능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거밍치는 결국 애플이 이 이슈를 제대로 관리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 수요가 큰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판매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거밍치의 지적이 만약 맞다면 TSMC로서는 3나노 공정에 대한 일각의 못 믿어온 시선을 그 어느 정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15의 그 최상위 모델이 발열 이슈로 판매 저조로 연결될 경우에 TSMC 3나노의 가동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고민이 클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 아이폰의 발열 이슈는 아직도 원인 규명이 돼야 합니다. 거밍치의 주장대로 디자인을 티타늄으로 바꾼 것이 결정적일 수도 있지만 제조 파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것이죠. 미디어텍이 설계해서 TSMC가 만드는 AP인 디멘시티 9300도 발열 이슈가 터진 상황입니다. 첨단 공정에서 TSMC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말끔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오늘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 팹리스의 3나노 활용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3나노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못할 것이란 얘기가 진단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애플의 첫 3나노 칩인 A17 프로도 인상적인 성능 개선이 안 보이고 발열 이슈까지 터지면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독점적으로 극자외선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EUV 공급업체 네덜란드의 ASML이 내년도 EUV 장비 수요가 올해인 2023년보다 30%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ASML의 그 내년도 EUV 장비 수요 급감 소식이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인 2023년이 칩 불황기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올해 EUV 수요 전망도 당초 40% 성장에서 25% 성장으로 크게 줄였던 게 ASML인데요. 그런데 내년은 이 준수치보다도 30%나 EUV 장비 출고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3나노 수요 부진이 지목됐습니다. 이 3나노의 경우는 악재가 산적한데요. 당장 그 애플은 아이폰 15가 발열 이슈 한가운데 있고 A17 프로에 이어서 곧바로 3나노가 적용되는 CPU인 M3 칩도 대거 수요 감소가 유력합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맥북과 아이패드 라인업의 출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가 줄면서 올해인 2023년에도 애플의 맥북과 아이패드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각각 30%, 22%가량 감소했었는데요. 2024년도, 내년도도 재택근무 수요 종료와 새 사양에 대한 그 사용자 매력이 감소해서 큰 폭의 수요 감소가 또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대가 컸던 A17 프로의 좀 실망스러운 퍼포먼스와 때마침 발열 이슈마저 불거져 실망감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더구나 M3 칩의 경우는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제작되는데요. 이 성능보다는 저렴한 제작 단가에 최적화된 노드가 바로 N3E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성능에 가장 주안점을 둔 N3 노드에서 만든 A17 프로 칩 성능에 대한 이 박한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굳이 N3E로 만드는 3나노 CPU에 집착할 요인이 뭐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구매자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N3가 N3보다 제작 단가가 좀 싸다는 것이지 4나노나 5나노에 비해서는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N3E 노드에서 만든 칩이 탑재된 그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경우에 이런 구매 메리트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그 거맹치 같은 경우는 애플의 3나노 칩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퀄컴, 삼성의 3나노 수요 증가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삼성 엑시노스의 복귀로 삼성이 자신의 플래그십 모델의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삼성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GAP의 경우도 아직 대형 팹리스의 수주권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에는 1분기 때 컨퍼런스에서 3나노 노드의 고객을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이 모바일 부분에서 복수 고객, 대형 고객사가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복수 고객 중 하나는 구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퀄컴일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퀄컴 같은 경우는 곧 나오게 되는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 생산을 TSMC 3나노와 그 4나노 공정에서 나눠서 진행한다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대만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TSMC 4나노로 전량 간다고 그랬었는데 일부는 TSMC 3나노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초 이렇게 지금 방향이 틀어진 상황이지만 3나노 칩이 실제로 TSMC에서 만들지 여부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애플의 TSMC 3나노 활용이 줄면서 이 퀄컴이 TSMC 3나노의 일부 칩을 맡기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전반적으로 3나노 칩은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초미세 공정이다 보니 수율 논란이 유독 컸었던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수율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가의 제작 단가로 팹리스의 외면도 심한 상황입니다. A17 프로에서 드러났듯이 칩의 성능 개선 체감은 점점 약해져서 그만큼 고가를 들여서 3나노를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팹리스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세트 기기의 판매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지금 투자 금액이 너무 큰 것이죠. 3나노 활용을 하기에는 좀 팹리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미 3나노의 선투자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팹 가동이 절실하지만 이 팹리스의 외면 속에 점점 가동률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3나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